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땜빵 전문가 서영석과 조상훈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 정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노력 중입니다만은 확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왜 사측만 나와서 니들끼리 얘기하느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비대위 측에서는 이미 제작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칭 비대위에서 근데 이제 몇 가지는 거절되고 몇 가지는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비대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잠깐 방송 출연과 관련한 제안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어제 저희들이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니들만 방송하느냐 해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비대위라고 자칭하는 우리 제작부 직원들도 초청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상훈 국장이 얘기를 했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작 거부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작을 거부하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데 회사의 채널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상훈 국장은 오케이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얘기나 해봐라. 했더니, 이제 첫 번째 제안은, 자칭 비대위의 김영한 위원장과, 그리고 이사장인 서영석이 대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거는 얘기하기 싫어서 거절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비대위도, 자기들은 무슨 조직과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위원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미래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것도 모양 사나운 일이고요. 그리고 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어떤 합의된 사실을 미리 사전에 조율해 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개인의 견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듣는 분들은 또 대표가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있다면은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위원장과 이사장이 나온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그쪽에서 이사장이 안 나오면 객이 안 맞아서 위원장이 안 나오겠다고 혹시 한다면은 조상훈 국장을 혼자 내보낼 테니까 그쪽에서도 적절한 인사를 한 명, 내보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또 자칭 비대위에서 거절했어요. 예. 그러면서 니들이 그러면은 어제는 2시간 동안 떠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떠들겠다. 그건 어떠냐. 그래서 그건 내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참고로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저희 라디오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칭 비대위 측을 출연시켜서 방송을 할 테니까 반론권 차원에서 저보고 나올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론권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뜯으시라고 그런 겁니다. 새가 날아든다 팀은 이제 저희들하고 이해관계가 직접 없는 쪽이기 때문에 사측이나 비대위 측에다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반론권 보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미래협동조합 방송입니다. 그리고 자칭 비대위는 미래협동조합의 방침을 거부하고 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론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니들도 똑같이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전부 8월 29일 날 임시대의원총회에 이사로 출마를 하셔서 다수가 이사를 접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야말로 최소한의 위계가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니까
딱히 대화 이런 걸 하기 싫어서 했다는 또 뭐 제가 이렇게 변명하나 마나 아이 저 사책 뭐야 저 둘이 비대위에서 2명 출연시켜줘 지들 떠들게 해줘야 그게 형평성이 맞지 뭐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그런 욕설을 감수한다 손 치더라도 그 맞지 않다고 봐가지고 이제 안 한 건데요. 예. 예. 사실 그 김효진 PD가 저한테도 문의를 해서 뭐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 이사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렇게 2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제작거 바른 직원들 또 한 2명이 나와서 같은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 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올 줄 알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일지도 좀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들. 이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뭐 저쪽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은 하도 잘못 알려져가지고 저희들도 좀 답답해서 했던 얘기에 불과하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팩트들만 얘기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이제 이 방송에 앞서서 반론권 보장라는 측면에서 뭐 저희들은 반론권 보장을 앞으로도 하겠다면은 언제든지 기회를 줄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손명희 선생님의 시간대에는 월화수는 지금 아마 뭐 방송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금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 땜빵으로 들어온 건데, 네, 그 얘기는 했어요. 다음에 기회하고 싶다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 해라. 뭐 1대1로 나와서 난 빠질 테니까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 뜻이 이제 비대위 측에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데요. 다음 주 목금이 또 이런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방송을 하지 않도록 이제 진행자를 섭외하고 해서 정상적인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방송이 된다면은 또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조성 국장, 뭐, 새로운 뉴스들이 있습니까? 예. 뭐. 이 방송 제목은 뭐 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쿱투데이 미디 협동조합의 이제 뭐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어제 이제 좀 긴 시간 조합원들도 참여하시고 했던 게 이제 이른바 그 시민 국민 TV 공대위 네. 발족 기자회견이었고 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 또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그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표명한 부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 기사 보니까 우리 조합원이 뭐 연륜이 오랜 언론계 원로에게 뭐 막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써놨더만. 뭐니 그 참여했던 조합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죠. 네. 그 워딩 그대로인데 이제 그게 막말이냐 아니냐는 뭐 또 듣는 분, 첫 번째는 듣는 분, 그다음에 이제 제3자가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매체도 사정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보면. 예. 어쨌든 그 이후의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그 언론노조 쪽에서 전화가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네. 주로 이제 방송 쪽에서 아시겠지만 언론노조는 이제 그 위원장을 맡고요. 네.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이제 신문에서 수석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간혹 한 번씩 바뀐 경우도 있었죠. 저 신학님 위원장 같은 경우 신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코리아 타임스지. 예, 수석 부위원장이나 핵심이 이제 사무처장이죠. 네. 그 언론노조에 요런 쪽을 이제 방송 쪽에서 맡고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 쪽에서 그 조합원 수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방송 쪽에서 맡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을 신문 쪽에서 맡는데 지금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이제 한겨레 그 노조위원장도 지냈고 뭐 기자 출신입니다. 예, 김동훈 수석 부위원장인데 저하고 한 20분 넘게 이제 통화를 했고요. 담당 임원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에는 전 MBC 그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지낸 그 정영아 위원장. MBC 파업 사태를 이끌었던 그 정영아 위원장이 저희 국민TV 문제, 이제 그쪽에서 표현하기로는 사태, 요 담당 임원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담당 부위원장이고요. 그래서, 그 김동훈 수석 부위원장하고 통화에서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제, 우리 경영진이나 뭐 이사회를 좀 만나서 상황을 좀 정확히 진단하고 나서 공대의 발족이나 기자회견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미디어 협동조합 쪽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다. 아니, 예. 설사 그런 일이 있었던 치더라도 거기서 공대를 만든다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MBC는 언론노조 산하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관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미래통자 국민TV는 언론노조 산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불의가 있다면은 어찌 그 손을 안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우리 조상욱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 전화라도 한 통 해보고 해야지 도대체 나 참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충분히 이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한테 해드렸고요. 네. 이후에 이제 언론노조의 조쟁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조직쟁의실장 줄인 것 같아요. 조쟁실장? 예. 이러면 전에는 이제 조직실장 따로 있었고 쟁의실장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합쳐진 것 같고요. 그 백재용 실장이 그 전날에도 한번 통화를 했었고 어제는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요는 뭐냐면 그 공대의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언론 시민단체 원로들 몇 분께서 미디어 협동조합 김영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방문을 하시겠노라라고 해서 저 이사들께 보고를 드리고 뭐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나쁜 곳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그 객이 안 맞는 거거든요. 무슨 뭐 얘기냐면 MBC라든가 어떤 같은 데면 사측이 이걸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저기 한 게 아무 얘기도 안 들어보고 가가지고 지들끼리 무슨 그 조합원 얘기를 들어봤나 하고 공대기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다 죽일로 만들어 놓고 항의하니까 그래 사정이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웃긴 척 하지 마라. 이미 다 사고 저질러 놓고 이제서 들어서 뭐 다시 기자회견 할 거냐. 거부하는 게 맞지만은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뭐 선배님들이고 못할 얘기 없으니까 혹시라도 저기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리는 게 맞다 해가지고 오시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죠.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신다고 합니다. 예, 8월 4일이고요. 네. 시간은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네. 그 언론노조 쪽에서 통보해 온 이제 오시는 분들, 어차피 기자회견에도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동아투의 위원장이신 이 김종철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고요. 네. 또 민원연 대표 맡고 있는 박서군 대표 오신다고 그러고, 이 현상윤 회장은 저도 잘 압니다. KBS 노조 많이 하셨고 또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까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 서영석 이사장께서 잘 아시는 분이죠. 뭐 잘은 몰라요. 그냥 새 언론포럼 회장 맡고 있는 현상윤 회장. 예. 그리고 언소주 대표이신 박태순 대표 오신다고 그랬고 또 민교협 대표 맡고 있는 성공회대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이 대한언론 토론에서 한번 그 패널로 참석했다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김서중 대표 이렇게 5분이 오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론노조에서 국민TV 공대의 담당 임원을 맡고 있는 언론노조 부위원장입니다. 정영화 부위원장이 배석자로 오신다고 그랬고 또 저하고 통화했던 그 백재용 언론노조 조쟁실장 이렇게 한 7분 정도가 물론 이제 당일의 개인 일정에 따라서 자리를 또 불가피하게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분이 지금 이제 오시는 걸로 돼 있고 서영석 이사장이 뭐 상근하고 계시니까 오시면은 이제 또 이 김종철 위원장이나 뭐 몇몇 분들은 또 연배도 높으시니까 당연히 또 계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실무 차원에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사 2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또 강원도 철원에 계시고 김철수 이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이제 보고는 드렸는데 예 이런 상황이고 8월 4일날 오후 4시부터 뭐 저희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꺼이 오시라고 했고 자세히 좀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진행은 뭐 1시간 반을 해야 되니까 참 이게 2시간입니다. 2시간입니까? 예. 지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간격으로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청취자분 여러분들도 왜 갑자기 음악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게시판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사실 저는 뭐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시판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뭐 제가 이사장 그만두고 나면 차라리 그냥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으면 그렇지 이제 대응을 잘 안 하는데 가끔은 이제 대응 유리한 것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진행자 되시면 불공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날짜를 보통은 이제 그 제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네. 보통 뭐 이렇게 써 붙입니다. 네. 예, 뭐 며칠. 저희는 이제 파업 상황은 아니지만 파업하는 노조나 이런 데는 뭐 파업 며칠째, 그렇죠. 뭐 언론 자유 수호 투쟁 며칠째 이렇게 보통 써 붙이는데 써붙이죠. 예. 뭐 저희는 그건 게시돼 있지 않지만 이제 저는 숫자나 날을 잘 꼽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이 딱 열흘째입니다. 열흘입니까? 예, 7월 22일 날 그때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뭐 하나마나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비데이 그 제작업에 돌입한 직원들은 그때부터 제작업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네. 0시까지 답을 안 주면 이후에 뭐 제작업이든 뭘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스 뭐 공이 이게 미디어 그러면 관련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제작부에 돌입했다고 기사를 써버렸잖아. 그렇죠. 한다고 0시부터 한다고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작업 한 직원들 입장에서 뭐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제작업 어쩔 수 없이 돌입하는 그런 사실상 측면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22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이 열흘째고요. 제가 이제 굳이 왜 날을 꼽냐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뭐 다행스럽게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제작거부 참여했던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는 뭐 공유한 내용이고요. 한 11시경에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이전 아마 소속국장 그리고 저 인사발령 후에 이제 소속국장을 만나서 제작 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사무국에도 들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부로 그 11시경이니까 이 시간부로 이제 업무에 복귀하겠다라고. 그거 뭐 행평성 차원에서 저것도 알려줘야 되겠네. 이게 제작 거부에 참여한 직원의 숫자가 그럼 13명에서 1명 줄은 거 아니에요? 예, 그죠? 12명이죠. 근데 과거에 12명인데 13명은 늘었어요. 중간에 한 번, 예. 그것도 알려줘야 맞지. 원래는, 제작 거부에 동참하지 않았던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이제 너무 괴로워서 뭐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할 수 없고, 저기도 할 수 없고 해가지고,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사표를 받되 한 달 후에 사직한 것을 해라. 예, 인수인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취업기 측에 나와 있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랬더니 그리 못하고 그냥 바로 사직하게 해달라. 그래서 원칙만 일단 얘기해라고 했더니 이제 그 직원이 그러면은 차라리 제작거부에 동참하겠다. 해서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그게 아마 7월 27일이었을 겁니다. 그 제작거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올 때 12명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3명으로 늘어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굳이 얘기는 안 했었는데 또 제작거부를 푼 직원이 1명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때 늘었던 것도 당연히 얘기해 줘야 맞죠. 보도자료나 이걸 통해서는 아마 숫자 변동은 저희가 공지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뭐 조합원들께 뭐 이거를 크게 알리거나 뭐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 거부를 중단하고 들어온 거는 그래도 조합원들께 좀 알리고,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작 거부 중인 직원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또 적극 알린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그건 이제 그쪽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서로 이제 뭐 입장이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방송에서 하도 뭐 편파 어쩌고 하니까 이게 한 명이 이렇게 누군가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작 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뭐, 저희들로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작 거부를 풀고 복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명 복귀했으니까 이제 니들 점점점 입지가 축소되고 있지?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7월 27일이었나요? 예, 7월 27일에 12명에 그때 13명을 한 명이 이러이러한 사연에 의해서 제작 거부에 합류해서 한 명 늘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명 줄었다. 이런 점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이 열흘째 됐고요. 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 8월로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월요일 시작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그 조합에서는 직원들한테 전체 메일을 보내드려서 가장 지금 조합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조합은 이탈입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매주 한 번씩 실무국장 회의할 때 이제
임원 두 분하고 이른바 이제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실무국장급들은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네. 뭐 조합원들께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요. 밖에서도 뭐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 실무국장 회의 때 보고된 자료를 보면요, 이제 안타깝게도 올해 새로 가입한 조합원 수보다 탈퇴한 조합원 수가 이제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 수가 600명을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탈퇴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누적 합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참고로 이 700명이라는 탈퇴 조합원 수가 뭐 어느 정도 그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해의 경우입니다. 올해 저희가 3월 7일에 정기총회를 갖고 3월 말경에 이제 탈퇴 지분 환급을 해드렸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탈퇴한 조합원 수가 112명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요.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7월 31일까지니까 7달 지났는데 7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100명 이상씩이 지금 탈퇴했다는 얘기고요. 이 숫자가 지난해 1년과 비교했을 때도 뭐 엄청난 숫자고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 전에 빨리 이런 상황이 좀 수습돼서 조합원들의 이탈을 좀 막는 그런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게 이제 가장 아마 조합원들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 제작급관 직원들이 그 조합원 탈퇴 똥바지를 다시 뒤집어 쓸 수는 없죠. 예, 올해 누계가 이제 700명으로서 가입자보다 이제 역전된 현상은 뭐 저희 모두가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연초에 노정민 국장의 사퇴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영희 국장의 사직. 퇴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고요. 탈퇴자 숫자를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최소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는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제, 지난달에는, 기자회견을 했던 날, 제작부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날 탈퇴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출연자들이 집단적으로, 출연 거부를 선언한 그날, 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30명도 더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이제 속히 예, 이제 해결돼야 될 사안이 있죠.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부한 사람들과 그리고 출연 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너희들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 양보해. 라고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최소한 압박을 가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노사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양쪽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차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입장문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작 거부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걸 수용하고, 회사도 이걸 수용하라고 이제 시안을 그때 못 박아줬었고요. 아마 그날 오후 6시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제 그 한글 파일을 받아서 이사회에도 전달하고, 답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열어서 읽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가장 아쉬웠던 대목,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 뭐 출연 거부는 당연하고, 조합원 탈퇴까지 불사하겠다. 요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 대부분이, 저희도 인정하죠. 뭐 사실이니까요. 조합원이십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뭐 그런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이 조합을 살리겠다는 충정에서, 그런 열정에서, 나온 입장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 탈퇴까지 불사하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고, 일부 진행자들도 지금 뭐 방송 진행하는 분들도 사람이 뭐 2사람밖에 없으니까 뭐 그 사람 특정하는 것 같아가 좀 미안하긴 한데,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출연을 무기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점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출연 거부할 거야 라는 건데 이거 안 들어주면 제작을 거부할 거야 하고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죠. 게다가 우리 손명희 선생한테는 진짜 섭섭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하고 라디오 21 시절부터 친별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아침 방송 마치고 오후 방송 마치고 나가면 저하고 얼굴을 매번 보는 사람인데 제가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내 얘기도 들어봐라. 그쪽 얘기만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전혀 듣지 시간도 안 주고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저한테 문자 보낸 거는 아마 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게 한 3분 4분 간격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작 거부에 동참한 사람 31명입니다. 누구누구 합류하셔서 32명입니다. 누구누구 합류하셔서 33명입니다. 누구누구 합류하셔서 34명입니다. 저희 문자를 보냈어요. 저 답은 안 했습니다. 답하면 욕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제작 거부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합원들께 이제 공헌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제 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보고 그분께는 정말 조언을 드렸어요. 임원 선거에 출마하시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된다. 탈퇴해버리면 이번 임원 선거에 못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 예. 미래협동조합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관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MBC 정관맨인 우리 조상국장이 혹시 틀리면 지적을 해주세요. 예, 바로 스톱을 시키겠습니다. 예,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조합원으로서 임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면 됩니다. 그게 뭐 대의원이냐 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가 됐냐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조합원이면 됩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접수를 받을 때 그때는 조합원이어야 가능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이사회에서 추천. 예, 요거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게 그렇죠. 되죠. 왜 이제 이사회 추천이란 제도를 만들어졌느냐? 저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진짜 큰데 외부의 명망가를 영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사회 추천 후보는 이사 정수 5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사 정수가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5분의 1 이내로 하면 0.6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사람을 잘라가지고 0.6명만 출마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5명만 됐으면 1명 할 수가 있는데 3명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될 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조합원으로서 임원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제가 모 진행자를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이사장이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이사로 출마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욕을 먹은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만둘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 라면서 이제 출마를 해서 이사가 떼달라고 부탁을 어떤 진행자한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마 그런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예. 조합원으로서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가 되는 방법이고요. 이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또, 정관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모르겠다. 답 좀 고치세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그렇지. 예. 이제 이사회에서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그 개정 의견이 총회에 상정이 되면은 과반이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이제 예. 어렵네. 어렵기는. 근데 지금 현재 정관상 이사장을 뽑는 건 이렇게 됩니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를 일단 선출을 해요. 예. 근데 지금은 기존에 이사가 3명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새로 이제 이번에 4명을 더 뽑겠다고 했으니까 4명이 만약 뽑힌다면 예. 7명이 됩니다. 뽑힌 순간 잠깐 임시대의원총회 정회를 하고 뽑힌
4명을 포함해서 이사 7명이 회의를 합니다. 임시이사회죠. 그렇죠. 임시이사회를 하고 거기서 서로 호선해서 이사장을 한 명 선출을 합니다. 이사장 후보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사장 후보자죠. 그렇게 해서 이사장 후보자를 단수 한 명으로 뽑은 다음에 대의원 총회에 부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들이 지금 회의를 열고 이사장 후보로 지명한 사람은 이분이다. 이분이다 하면은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찬성이 이제 과반이 넘으면은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시 또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또 다른 분을 이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사가 먼저 돼야 돼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사 외에 임원이지만 이제 의결권이 없는 직책이 바로 감사입니다. 네. 감사는 법적 기구고요. 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주식회사나 여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두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소규모 조합이나 이런 경과,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뭐 조항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 규모로 봐서는 감사를 반드시 두게 돼 있고, 이번에 이제 감사 한 분도 추가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만 오직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이사장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뭐 이사장이 뭐 고리돼 가지고 생계 1순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예, 감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네. 또 총회까지 어떤 상황에서는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이번에 한 분을 선출한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업무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조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위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이제 뭐 선관위에 뭐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저기 이사회에 그 요청을 했을 때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죠. 요청했을 때 업무 감사가 있었으면은 그분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게 또 타당하냐 네.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업무집행감사가 만약에 선출이 되신다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김길조 감사님. 김길조 감사님은 회계감사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감사로 한 분을 더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번 8월 2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이사 4인, 예. 4인 그리고 감사 1인을 뽑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상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상임 이사는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사를 뽑는 거예요. 예, 이사를 뽑고 이사들끼리 논의를 해서 누가 상임 이사를 할 것이냐. 할 거냐, 아니면 상임이 필요 없다면은 상임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상임을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상임 이사로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것이 맞다. 예. 이사들이 의견이 일치하면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둘지, 2명을 둘지, 3명을 둘지, 7명 뽑힌 7명 모두가 상임을 할지 그런 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의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가만히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출마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출마 가능합니다. 현재 자격 조항에는 조합은 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제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느냐, 납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출마했을 때 토론이나 이런 토론에서 이제 질문할 수 있고요. 예. 그 질문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면은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합비도 안 내는 인간이 혹은 이번에 출마하기 위해서 딱 한 달 낸 인간이 이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여론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딱히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은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혹시 안 내신 분도 갑자기 애정이 물건물건 치솟으신다면은 뭐 출마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음악을 선곡하시는 분은 우리 임대용 PD입니다. 음악을 선곡하는 데도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우리가 이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나오네. 퇴사한 사람 목소리 계속 나는 건 원칙에 벗어난 것 아닌가라고 라오스 대사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이거 뭐 사실 팟빵 게시판은 로그인을 해도 되지만은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조합원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 꼴리는 대로 닉네임을 쓸 수 있는데, 닉네임이 문제가 아니고 퇴사한 사람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원칙에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라디오가 사실 이제 김용인 국장이 퇴사한 이후부터는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그만큼 김용인 전 국장이 라디오에 차지했던 그 비중이 컸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제 스팟이라든지 광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작하려면은 사실 그 능력 있는 분이 한 분이 사실 전담해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인력도 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김용인 전 국장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재주는 탁월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탁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 모든 게 이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이제 인력 투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잘 추스려가지고 이제 뭐 바꾸고 왔는데 이걸 제대로, 게다가 이제 인수인계도 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지지 보기는 어렵죠. 않았고 특히 예. 이제 그 드라마가 사실상 그 없어지면서 성우들이 안 오니까 예.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정상적인 지상파 같은 데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은 복직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이 보통 지상파에서는 뭐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소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려면은 아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김용인 전 국장 혼자서 다 했는데 뭐 광고의 경우에는 사업팀에서 먼저 광고 문안을 써가지고 문안부터 확정을 지어서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시킬 것이냐, 뭐 그때는 김용인 전 국장이 다 해가지고 섭외하고 해가지고 쫙 하면 끝인데 하기도 지금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성우들 스케줄하고 맞춰서 이제 전체 녹음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게다가 또 라디오는 지금 제작 거부 2명이 정성주 아나운서하고 이정일 팀장이 제작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딱 2사람이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뭐 거의 그냥 사고 안 나고 방송 나오는 것만 해도 그냥 놀라울 정도로. 그렇죠.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츰 개선해 나갈 거고요. 한 가지 이제 광고 부분은요. 계약이 돼 있는 광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라고 한다면 네. 뭐 사직한 직원의 목소리에 나와서 그 광고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광고주라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계약 기간까지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뭐 그것과 관련이 없는 어떤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뭐 조합원들 목소리도 좋습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나 음성이 좀 방송도 해봤고 괜찮은데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분들 연락해서 한번 녹음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좀 뭔가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지금 편성 자체가 또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라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김용인 전 국장과 그리고 아나운서했던 누구죠? 문희정. 문희정 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만은 없어요. 이제 조합원들 중 일부가 그만둔 사람 목소리가 왜 계속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사장이 무슨 개인이냐 하지만은 이사장도 개인입니다. 안 그러면은 왜 방송을 합니까? 서영석 타임즈가 국민 TV 국민 라디오의 공식 입장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개인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문희정 전 아나운서나 김용인 전 국장 우리하고 뭐 영원히 왼수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좀 잠시 헤어져 있는 것뿐인데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거 조합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합원인데 나간 사람 왜 하느냐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러나 제 사견을 고집하지는 않고 실무자들에게 맡겨서 여하튼 여러 씨라는 분도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해결하고 차츰차츰 바꿔 나가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무슨 사원증을 뺏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원증을 왜 뺏었습니까? 조상훈 국장.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제작 거부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그런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은 사원증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나? 예, 그게 사원증을 겸하고 있는데. 그렇지. 예, 사원증에
이제 캡스. 출입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ADT 캡스라는. ADT 캡스에 출입카드가 붙어 있네. 나 예, 이것도 출입 모르고 카드가 있었네. 붙어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원증을 뭐 반납하라. 뭐 직원이 아니니까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제작거부 중에 몇몇 직원들로부터 왜 해고를 한 것도 아닌데 직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것도 아닌데 사원증을 반납하라고 그러냐라고 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사원증 만나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원증을 반납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 붙어 있는 네. 손톱 크기 정도 되죠? 네. ADT 캡스라는 이 스티커입니다. 일종의. 이 스티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조합원들이 또 이거 저희 거의 그냥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이 경비. 왜냐하면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쉬는 날 거의 한 3, 4일을 일을 했을 겁니다. 공사를 해서 만들어주셨고 또 특히 9층 스튜디오는 고가의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출입 그 시스템,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ADT 캡스의 출입 스티커를 만나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거구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제 저랑 그 얘기를 했던 직원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트북 이런 거 안 쓴다. 회사 기물 안 쓰고 있다. 그러면 됐지 왜 우리 이 출입까지 막느냐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제작 거부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는데 회사가 사준 노트북은 안 쓴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도 지금 회사가 아시다시피 임차료를 월 전체적으로 한 1,600만을 내고 지금 빌려 쓰는 공간은 아닙니까? 업무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인데 업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쓰라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같은 논리에서 이 업무 용도가 아니라면 이 공간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출입 스티커를 반납하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흐리니까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잖아요. 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네.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인 겁니다. 사실은 뭐 그 제작 거부하는 친구들이 와서 뭐 피켓팅을 하거나 뭐 고성을 지르서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는 업무를 하고 있고 누구는 또 제작 거부를 하고 하면서 한마디로 좀 회사 측하고 이게 대척점에 서 있는 직원들을 대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호소한 직원들도 있었고 그런 불편함을 좀 이제 업무하는 사람들에겐 업무 공간으로서 집중도를 높여줄 필요가 회사에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업무를 보지 않을 거라면은 이 공간에 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출입 카드를 달라고 했던 거지 뭐 사원증을 당신들 직원 아니까 사원증 내놔 이건 아니었다. 사원증을 내는 경우는 퇴사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퇴사할 때 사원증 물론 이제 반납을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출입 줍니다. 카드가 그 사원증에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직원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줬어요. 저 출입 카드 플러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제 한 PD는 이제 여기 책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복귀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공간에 있길래.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 같은 논리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노트북 제 겁니다. 회사 거 아닙니다. 업무 안 보기 때문에 제 노트북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논리다. 이 공간 역시도 같은 논리다라고 했는데 계속 무슨 법적인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마침 책상 위에 그 직원의 그 출입카드와 사원증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짚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뭐 의도를 했다면 뺏어가지고 왔겠죠. 그대로 놔뒀습니다. 예, 그 직원이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강압적으로까지 그걸 뺏을 이유도 없고요. 근데 다만 이런 절차는 밟았습니다.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 밤 사이에 이제 그 캡스 경비하는 그 요원이 와서 이 출입카드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죠.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발급해줬죠.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제 사무국에 와서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받아서 손톱만한 거를 뭐 사원증이 됐든 그냥 들고 다녀도 되는데 손톱만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원증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개폐는 반드시 이 사원증에 붙어 있는 이 출입카드로 하도록 오늘 또 이사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이거 안 메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랬어. 이 사람들은 이 국민TV 직원이라는 게 부끄러워? 나는 이거 출퇴근할 때도 목에 달고 지하철을 탑니다. 왜냐면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니까 예. 이걸 따로 빼면 늘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고 다니면 괜찮더라고. 몇 번 저기 안 가져오신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달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임시 패스를 또 옛날에는 이용하셨죠?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달고 다니다가 이제 목에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퇴근할 때는 이걸 빼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줄은 안 하고 네. 이렇게
그 셔츠에 앞주머니에다 넣어. 나는 주로 이제 이 T 종류를 입고 네. 우리 저 조상욱 국장은 후주머니가 없는 옷을 즐겨 그렇죠. 입으시죠. 입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또 이 패션 피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지를 매일 바꿔 입고 와요. 이 바지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스티커를 임시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에 계속 달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체한 이유 중에는 이제 많은 출연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도 이제 저희 직원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사무실 오가는데 좀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출입 스티커를 발부를 드렸어요. 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뭐 절차를 해서 저희가 반납받는 게 맞는데 근데 안 주죠. 지금 반납받을 환경도 아니고 해서 네. 차제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분실을 해서 누가 갖고 와가지고 뭐 그렇죠. 도둑이 들고 가면은 요래 저 TV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저 6층의 사무국 카페까지 다 오픈이 되는 이게 출입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9층, 6층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개폐가 가능하게 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3명하고 사무국에서 어떤 시설 담당이나 하는 좀 2명 정도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예를 들면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5명 정도로만 제한했고 6, 9층은 이제 다 개폐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또 이제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별도의 지금 호실이기 때문에 네. 예, 비밀번호 열쇠 키를 가지고 여닫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저는 웬만해서는 정정보도나 이거 아니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사를 많이 써봤고 뭐 어떤 기사가 났어요? 났더라고요, 한 줄. 그래서 뭐 사원증을 뺏었다고? 예,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는 뭐 아니 요즘 기자들은 그렇게 확인을 안 하나? 전화 한 통화 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 직원 제작업하는 직원들의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걸 기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는 게 그쵸, 기본이 이게 안 돼 있어 애들이. 이렇게 뺏었다는데 맞습니까라고 하면 제가 뭐 구구하든지 아니든지 설명을 했을 텐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얘는 뭐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썼습니까라고 할 바는 아니고요. 아니 뭐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내 얘기했잖아. 참 촛불 집회 이명박 때 예. 그때 조선일보 광고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심의 자회사가 농심 광고를 한 거예요. 농심이 한 게 아니고. 예. 근데 그 광고를 보면은 농심 광고야. 근데 그 광고의 주체가 농심이 아니고 농심의 자회사도 아니고 하여튼 그 판매 대리점 같은 데서 광고를 한 거예요. 별도법인. 별도법인. 거의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어. 농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농심이 광고했다라고 이제 썼더니 그 왜 확인을 안 했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벌금 200만 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아니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전화 한번 하면 됐을 텐데. 전화 한 통만 걸어서 물어보면 될 건데 왜 안 했느냐. 근데 그때 내가 그 광고를 보여줬으면은 판사도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농심 광고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건데 그걸 내 착안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못했어요. 근데 여하튼 판사의 얘기가 당신 내가 알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언론인인데 전화 한 통 걸어가지고 조선일보 광고에 전화 걸어서 이 광고가 농심 광고 맞습니까? 광고주가 농심 맞습니까? 물어봤으면은 그런 오버를 안 했을 건데 왜 그런 오버를 했느냐 그 책임으로 제가 200만 원 물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기자생활 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특히 신문이나 신문 방송의 기사를 보면 말미에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구누구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아니면 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예. 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결국은 그거 안 하면은 명예훼손을 걸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짜 조사국장이 열받아가지고 그 기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쓴 걸 갖다가 오버로 해가지고 그 소송을 하면은 뭐 이건 뭐 조상훈의 그 명예에 어마어마한 훼손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벌금 30만 원이 될지언정 유죄가 됩니다.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 높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기사가 한번 났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질구레하다라고 하시는데 기자 간담회 건으로 또 기사가 한번 났었죠. 저 29,000원짜리 그 고가 그 기사. 예. 참나.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기왕에 나온 김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27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아마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사장께서도 이제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그 전에도 이제 설명, 방송하시느라 한 15분 늦으셨잖아요. 네. 12시 15분쯤에 시작했는데, 미디어 협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이제 기자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데, 식사까지 대접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처음이었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보통 차 한잔 하면서 뭐 카페에서 얘기하거나 그랬었는데, 그 점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식당이었습니다. 거기가 중식당이었는데. 메시나폴리스에 있는 예, 하우커라는 하우커라는 중식당인데, 뭐, 이렇게 별도의 이제 방이 있고 하니까. 뭐 짜장면 파는 데인데 그렇죠. 예, 코스 요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쭉 메뉴판을 보니까 이제 점심에 예를 들면 요런 게 있어서 한 13,000원인데 이제 탕수육 하나에 뭐 짜장면을 2개를 줍니다. 근데 요 고민을 했죠. 요 정도면 족할까라고 했는데 또 처음 그 식사 대접이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은 예. 저 우짜짜로 끝냈을 거야. 예. 내가 오니까 이미 다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김정일 이사, 서영석 이사장 그리고 저 그다음에 이제 기자 5분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인분을 주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트 메뉴 중에 보니까 29,000원이 제일 싸더라고요.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왜요? 20만 3천원밖에 안 하죠. 내가 한 분이 안 드신 거예요. 음. 기자 한 분이 식사를 안 하신대요. 아, 제 거는 취소해 주세요. 8인분을 시켰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자 간담회 이후에 점심을 먹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지.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감도 좀 있고 그래서 그 29,000원 식사가 좀 부담스러우신가 해서 한 3번을 권했어요. 하시라고.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고. 나는 그때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몰랐어. 예. 그랬더니 이제 안 하시겠다고 제가 한 3번을 물어봤어요. 정말 식사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자에게 제 돈으로 사드리겠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 김정희 이사가 앉았는데 오늘 식사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이제 그러면 당신이 이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 나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예.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기자간담회를 그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우리 규정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사장이나 또 이사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법인카드를 쓸 수는 있지만은 예. 기자간담회를 뭐 그것도 공무긴 하지만은 이게 볼 수 있느냐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제 조상훈 국장이 나는 낸다고 그러길래 이게 액수도 크고 하니까 사실 뭐 8명 모여가지고 20만 3천 원이면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십만 원짜리 접대 존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또 원칙맨 조상훈 국장이 뭐 이 문제를 또 골치 아프게 제기할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냥 네가 내라. 그리고 나중에 3분의 1씩 내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때는 그런 뭐 기사가 나올 줄도 생각도 못 하고 왜 근데 갑자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찾는데 그날 그 해직 기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허겁지겁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지갑을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서영석 이사장께서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달라고 해서 결제하고 제가 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해당 금액 20만 3천 원을 우리 경리팀장한테 얘기를 하고 내 후원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입금했는데 또 김정희 이사께서 엊그제 저한테 7만 원을 주셨어요. 아니 3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7만 원 줘야 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그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요 기사를 쓴 기자한테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왜 기사를 썼느냐가 아니라 아니 내가 어제 그렇게 식사를 왜 안 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이게 좀 과한 접대인 것 같아서 불편해서 안 먹는다고 하셨으면 될 일인데 점심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요 기사 쓰려고 점심을 일부러 안 드신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거다. 저한테 어제. 아니 거짓말을 하든 말든 기사 쓰려면은 마지막 회사 측 입장 한 번이라도 물어는 봐야지. 어쨌든 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쪽으로부터 확인 전 안 하는 거 아니야. 확인 전화를 함정 수사를 받지 못했고요.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기자들은 딱 기사 써놓고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 기사 안 바꿔요.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식사 써놓고 맨 마지막에 회사 측 조상훈 국장은 내가 결제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뒤에 한마디 붙여줍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수준 미달인 거죠. 그게 참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매우 중대한 일로 이런 확인을 안 했으면 소송 걸리면 제가 소송 당해가지고 벌금 낸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하세요.
예. 어쨌든 그 고가의 저 식사 논란은 전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8명 모였는데 이제 7명 7인분만 시켰기 때문에 7963, 7214에서 20만 3천 원이 나왔던 거고요. 예. 어쨌든 그 회사 비용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회계상으로는 법인카드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있었다고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회계상으로는 회사 법인카드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사 비용이 지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업 실적 보고서를 매달 한 중간쯤에 이제 전달 걸 그 운영 공개란에 공개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PDF 파일로 2페이지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접대비 항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거의 접대비를 안 씁니다. 일부 항목은 뭐냐면요. 기자들이 이제 취재원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식사 때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접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만날 때 차 한 잔 사드리는 거. 지금 이제 그 뉴미디어국하고 제작국에서 보통 법인카드로 그걸 쓰는데 그게 접대비의 최소한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 공사를 한다, TV 스튜디오 공사 뭐 14억이었으니까 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공사하는 시공업체로부터 식사 대접 한번 받은 적도 없고, 뭐 역으로 저희가 다른 데한테 접대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정말 에피소드인데 이 라디오 스튜디오 공사를 한 분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한 1억 5천 들었습니다. 2세트가요. 요런 이 거푸집 이게 한 1,000몇만 원 되고요. 요 안에 이제 시스템하고 송출 장비, 뭐 인터넷 선, 또 관제 저 장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다 합해서 이제 한 세트에 한 7,500에서 1억 5천 되는데 이 공사를 마치고 요 시공업체 사장님이 한번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 간부를 통해서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제 기억에 185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5만 원짜리. 예, 그래서 그 간부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공사 마치게 해서 감사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에서 뭐 보통 이제 뭐 저기 직원들 회식이나 하십시오 하면서 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더니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식사나 하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돌려줘라 했더니 이제 안 받겠다.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조합원 맞냐 했더니 조합원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분의 출자금으로 증자하는 거에 동의하냐 했더니 그분이 그럼 동의한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한 10만 원 출자했던 건데 아마 지금 200만 원 가까이 출자를 한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근데 난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내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그때는 이사장이 아니셨어요. 이사장 아니었나? 예. 그때는 이사장이 아니셨고. 예. 그래도 이사회던데. 경영 담당 이사께는 제가 보고는 그렇지. 예. 그럼 우리 최동석 이사께서 그런 유사한 얘기를 이사회 때 한 것 같기도 하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영석 이사장께서 사업 담당 이사셨고 경영 담당 이사께는 이제 보고를 드렸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조합원의 증자 출자금 처리를 해서 뭐 그게 유일한 케이스였어요. 뭔가 이렇게 공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건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초기에 그런 걸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 김성훈 이사장도 뭐 법인카드 안 쓴다, 월급도 안 받겠다. 또 법인카드 내역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크게 또 문제가 돼서 다 해당자들 급여에서 바로 접니다. 예. 바로 한 분 더 계셨죠. 어쨌든 바로 잡았고요. 지금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지 뭐. 예. 앞으로 계속 임시 편성이 될지는 뭐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대한 정상 편성이 되도록 할 거고요. 월, 화, 수는 다른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목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안 나오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조상훈하고 서영석이 방송했으니까 우리도 나와서 하게 달라는 얘기는 근원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제작 거부를 하면서 회사에 지금 심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어찌 그 피해를 입는 회사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제3의 매체에
뭐 비대위 제작업하는 직원들 얘기 듣고 회사도 할 말 있으면 나와라. 그건 이제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서영석 이사장과 조상원의 방송이 아니라 미디어 협동조합 법인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 거부하는 직원들이 제작 거부의 대상은 뭐 서영석 이사장과 조상원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제작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협동조합 법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얘기를 한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심정 이해하고요. 여하튼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만든 이사장 저 책임지고 8월 29일 날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나는데 저기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자살해라 한다면은 저는 뭐 국정원 임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사임은 하겠습니다. 예, 기자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이제 저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과연 점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할 거냐 고민은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기자들 뭐 접대를 많이 받아보셨고 나야 뭐 과거 구학 기자였지. 예, 뭐 저 역시도 뭐 적지 않은 기간 뭐 점심 오찬 기자간담회 많이 가봤기 때문에 식사 시간 해놓고 그냥 가라고 하면은 사실 화납니다. 불러놓고 뭐 밥 한 끼도 안 사고. 그러니까 11시 뭐 1시에 기자 간담회 하는 사람들 욕 먹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안 밥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 아예 10시에 잡아서 뭐 11시나 11시 반 이 자리에 끝내든지. 아니면 한 3시쯤 하든지. 3시쯤 하든지 그래야지 11시에, 1시에 잡아놓고 밥은 드시고 오십시오. 밥은 뭐 못 드립니다. 이거는 저 욕 먹겠다는 건데 이제 저희 또 이제 고민을 했죠. 시간은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거기로 잡았던 거고요. 교훈은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경영진이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 접대비는 써라고 한다면 모를까. 이번에 얻은 교훈은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기자들한테 접대를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굳이 한다면 이제 카페로 모셔가지고 그렇죠. 커피 한 잔 정도. 왜 그렇게 하우크로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일으키십니까? 우리 조상훈 국장님. 이제 이것도 있었죠. 그날 7월 22일이었죠. 네. 제작거부 그 기자회견 그 직원들이 하고 카페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뭐 기자들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조합원들까지 오시고 뭐 1인 미디어하는 조합원도 오셔가지고 이건 설명회 자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뭐 저한테 따지시는 분도 있고 왜 조합원한테 당신이라고 했습니까? 뭐 다른 쪽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막 따지시고 하니까 그럼 또 몰상식한 분이 있었어요? 뭐 저는 몰상식이라고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잖아요. 당초의 취지는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회견 저희가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충분히 그들 입장을 듣고 회사의 입장 그 반론권자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거 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10시에 저희 실무국장 회의 있으니까 1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카페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회사 입장을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려갔는데 이제 기자들 몇 분 계셨는데 뭐 조합원들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니까 이제 제가 회의실로 옮기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카페 정도에서 하면 또 그런 상황이 빚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사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식사를 맞춰서. 근데 그 유사일이 일어났잖아. 그 조합원이 오신 게 아니라 직원이 왔죠. 제작거부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들어왔죠. 카메라 하나 들고 PD 한 명이 와가지고 저희도 여기 취재하러 왔습니다. 내 진짜 네. 그래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저희도 여기 취재하러 왔습니다. 저 앉아도 되나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회사 입장을 설명하려고 기자들 초청해서 하는 간담회다.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저기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직원들끼리 그냥 직원 조회를 넣는지 하면 되지 무슨 간담회를 해. 그 직원 조회는 또 안 왔어요. 그 직원들. 그리고 제작을 급하고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그거 진짜 철면피함에 대해서 내 진짜 진짜 요즘 그 세대차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구실장이나 이사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어쨌든 외부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희가 회사 입장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셔 주십사 초청을 한 겁니다. 메일로도 드리고 하여튼 뭐 세대 차이를 느꼈어. 그래서 그렇게 여기 앉아도 됩니까라고 해서 나가주시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또 나가서 그게 뭐 기사가 됐더라고요. 뭐 조상원 사무국장은 게살 스프만 먹고 있었고 게살 스프를 먹고 있었고 모르겠어요. 제가 먹은 게 게살 스프인지 싹스프인지 모르겠는데 게살 스프 맞아. 예, 본인들은 뭐 짜장면 먹었다. 비교를 한 거죠. 29,000원인데 뭐 5,000원인지 6,000원인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이렇게 이제 경영진은 고가의 29,000원 식사, 제작업하고 직원들은 쫓겨나서 짜장면 이 비교를 한 거죠. 자기들도 29,000원짜리 먹지 그랬어. 네. 어쨌든 뭐 좀 그래서 이번에 얻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조합원들의 소중한 돈이고 하니까 결국은 뭐 이번에 조합원들 돈을 쓴 건 아니지만은 기자간담회 이런 거를 식사를 겸한 접대성 어쨌든 간에 접대로 비춰질 수 있는 기자간담회는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이제 재미로 이제 들으시는 게 좋은데 접대 역사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두환 시절부터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예. 전두환 때가 제일 좋았죠. 그게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접대의 호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금융실명제도 실시되기 전이거든. YS가 금융실명제는 그렇죠. 도입했으니까요. 그게 노태우와 김영삼 때 이제 금융실명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검은 돈이 흘러넘칠 때예요. 게다가 전두환은 이제 폭력으로 권력을 잡아서 재벌들 불러다가 쭉 패버리면 돈이 우르르 쏟아지는 시절이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언론인들 기본 공개라는 게 생겼습니다. 항목에. 30만 원은 무조건 비과세인 거예요. 그렇죠. 급여 맹세서에 그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전두환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전두환이 그 5.17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뒤에 언론 통폐합을 합니다. 1도 1사제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지역 신문들의 행포도 좀 심했어요. 저희 선친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기자라고 하면 치를 떨더라고. 그 뭐 무슨 주제 기자 해가지고 맨 와가지고 공갈 치고 돈 뜯어가고 해서 아주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부친이 살아 계셨으면 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었는데 말씀 기자 하는 거 아마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전두환이 집권한 다음에 그런 피해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언론사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딱 한 개사만 남겼습니다. 도 하나에 신문사 1도 하나. 1사, 예. 1도 1사.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문사들의 지방 뉴스는 연합뉴스가 전부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이제 산청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일부러 진주에서 이제 나왔는데 진주 가면은 그때 당시 그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요즘은 뭐 별 의미가 없는데 그때는 전화번호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언론계를 보면요. 언론계 진주 지역의 언론계 맨 꼭대기에 연합통신 누구누구 기자님 댁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나와요. 자택 전화번호가요? 네. 이게 연합통신 아닌데 그거 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 연합통신 누구누구 기자님 댁이라고 그 진주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그렇게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전화번호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요인. 지방 뉴스는 예. 연합뉴스가 안 쓰면 기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중앙 일간지들은 지방 주재 기자를 싹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지방 뉴스는 무조건 연합뉴스를 받아 쓰라 이래 되니까 연합뉴스가 안 쓰면 기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서는 심지어 관계기관 대책위를 하잖아요. 그때 관계기관 대책위가 있었거든요. 연합통신 기자가 참여합니까? 예, 관계기관 대책위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제 진주를 따지면 진주시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진주 지방법원장. 예. 그다음에 진주 지방검찰 청장이 아니고 지청장. 지청장. 그다음에 국정원 진주 지부장. 예. 그다음에 기무사. 예. 가 있으면은 장. 그다음에 연합통신 기자예요. 경찰서장은 안 오고요. 경찰서장 예. 들어있지. 이게 관계기관 대책이 멤버야, 멤버.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었겠죠. 예. 그만큼 지방 뉴스를 연합뉴스가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였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언론사의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말하자면 기자들이 그렇게 등을 안 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일부 지방 인터넷 신문은 그렇게 하거든요. 월급 안 줍니다. 말을 사시라고. 광고 따오면은 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이제 행포가 심했다 해가지고 전두환은 이게 통폐합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대우를 확 올려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84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경향신문에 그때 대졸 초임이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일반 기업 대기업이요? 일반 기업들. 예. 저희들은 초임이 32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50% 이상 높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언론인 기본공지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급여에서 매월
매월인가 연간인가? 매월입니다. 매월인가? 3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야. 예, 예. 그러면 보십시오. 대졸 초임이 32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기자 초임이 32만 원인데 30만 원을 공제해주면 세금 안 내. 세금 좀 내긴 냈는데. 여하튼, 그런 춘삼을 하실 일도 있었죠.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 때문입니다. 금융 실명제가 딱 되니까 찬바람이 확 불더라고. 예. 이게 솔직히 기자들한테 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 이 접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요. 결국은 검은 돈으로 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김영삼이 이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검은 돈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자연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기자들 접대도 전두환 때는 룸살롱을 갔거든요. 노태우 때는 단란주점으로 가더라고. 그다음에 YS 때. YS 때는 그냥 노래방으로 이제 바뀌고 DJ 때. DJ 때는 이제 거의 뭐 노래방 수준에 조금 한 단계 낮았는데 노무현 때 포장마차로 가더라고. 소주 한 잔. 그렇지. 이완구 때는 이제 김치찌개. 그렇지. 그런 이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뭐 2만 9천 원인데 그것도 몰랐는데 뭐 보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일상화됐던 그런 시절에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역시 우리 조상훈 국장이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면이 있어. 아니 뭐 왜 그러지 나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낸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협동조합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아이씨, 또, 내 돈, 한 20만 원 나오는데 또 7만 원 또 내야 되겠구만,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정도로, 예. 저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성훈 이사장님 한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이제 들어와요. 본인이 무슨 장관을 퇴임하고 나서 어디 상지대 총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지들을 털기 위해서 네. 검찰이 뭐 온갖 걸 다 뒤지는데 심지어는 법인카드 가지고 집에서 뭐 혹시라도 채소라도 하나 사 먹지 않았는가 네. 그 일일이 뒤지는 바람에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미래협동조합도 혹시 이 정권이 뭐 제일 싫어할 거는 너무나 뻔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건 진짜 개인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하신 점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그 이후에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그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또 이번에 고가의 29,000원짜리 식사 논란. 식사로 뭐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3분에서 내기를 했습니다만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예. 저는 요즘 사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교훈을 하나 또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뭐 기자간담회 얘기는 이제 그쯤 줄이고요. 네. 아까 임시총회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 네. 또 이사장에 피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임시총회 아시겠지만 3월 7일 날 정기총회 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폐회 직전에 그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죠. 상반기 내에 6개월 안에 이제 이사진 재편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해서 6월 6일로 당초 잡혔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그게 연기가 된 거고요. 연기가 됐는데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연말로 미루자 뭐 9월에 하자 그랬지만은 6월 이내를 갖다가 저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조건 8월 안에 하시오. 하다 보니까 이게 8월 29일로 딱 차게 된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29일 날 오후 1시고요.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합정동 사무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뭐 1층, 2층까지 있고요. 뭐 스크린도 크고 대의원이 지금 한 246분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기총회 때 대의원 정수가 과반이 오셔야 됩니다. 3월 7일 날 저희가 한 40분 기다렸습니다. 네. 그 과반 채우려고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마지막에 막 박수까지 치고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좀 관심은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이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또 더군다나 뭐 아직 임원 선거 공고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선관위도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제 아예 이제 임원 한 분은 빠지셨고 그 구성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만 이제 관여를 하셨고 방식에 대해서만
조합원들 신청받아서 추첨했습니다. 보셨죠? 뉴스케이 말미에 10분이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추첨해서 선관위원 4분 뽑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분이 한 분 사퇴하셔서 이사회 보고하고, 예비 후보 1번에 있던 분이 다시 선관위원으로 올라갔고요. 위원장도 선관위원끼리 이제 그 텔레그램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 그 이혜진 조합원입니다. 서울 북동부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혜진 조합원이 위원장 돼서 빨리 한다면 8월 5일 날이 임원선거 공고일입니다. 왜냐면은 24일 내지 18일 안에 임원선거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선거 실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한다면 8월 5일에 임원선거를 공고하고, 아마 그 직후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받을 겁니다. 이사장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첫 번째, 성원이 될 거냐. 대의원들이 많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더불어서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그동안, 글쎄요,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이제 지역협의 운영진들께서, 그리고 또 대의원들께서, 줄기차게 이제 이사회에도 요청해 오신 게 이제 총회 준비 모임, 요거 좀 꾸리자. 그래서 지금 총회 준비 모임 조합원들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얘기 나왔던 것만큼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이게 신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는데 몇 분 하셨고 몇 분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총회 준비할 테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대관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선거 준비라든가 선관위 또 도와야 되는 일, 그리고 또 대의원들이 이제 오셔서 정족수 선관돼야 된다라고 전화 돌리는 일, 그 일을 할 거고, 이제 이사장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임시총회에서 이제 이사 많이들 좀 입후보하시라 그런 당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현재 이사회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주장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항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접도 잘 받아야 되는데, 뭐 저희들은 이사들에게 그렇게 크게 대접해 주지는 않죠. 상임, 비상임으로 해서, 상임인 제가 이제 직원들과 똑같은 급여표에 의해서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받는 거고. 30몇 년 차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1, 2년 차하고 똑같이 받으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제목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35년 차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군대 경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예. 저는 게다가 군대를 32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1984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32년 차네요. 이게 예. 35년 차가 되는 거죠. 35년 차.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내보내는 게 낫다 해가지고, 나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는 거고요. 여하튼 이런저런 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사가 되시라. 직접 한번 와서 해보시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욕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게 미래협동조합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BS 이사회에 이사가 되거나 MBC 이사회에 이사가 되기는 보통 사람은 못 됩니다. 이미 거기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죠. 네, 법으로.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BC 박문진 이사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 몇 명, 예. 여당이 추천한 인사 몇 명, 정치권에서 이제 추천,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게 이제 출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래협동조합은 출마 제도 자체가 없죠. 조합원이면 누구나 이사회에 출마할 수 있고, 대의원 총회에서 당선이 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진을 불신하는 그런 조합원 분들이라면은, 저는 사실 뭐 저 욕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당 출마를 해서 이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는 월 1회 기본적으로 월 1회. 월 1회. 요즘 같으면 이제 거의 매주 이사회가. 요즘은 이제 징계가 빈번해서 예. 이런 특수한 현상이죠. 그 이전에 뭐 우리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 이제만 하게 되기 때문에 직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사가 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또, 현재의 그 이사회를 지지하시는 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지지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뭐 저는 이제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역시 지금 현재 이사들을 불신하는 무리들에게 조합을 맡겨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사실은 이제 회사의 업무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 유일하게 맞다고 인정되는 것은 언론 자유수 투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한다든지 뭐 임금 협상을 하다가 네. 결렬이 돼서 회사에 파업을 저기 한다든지. 노조에서 보기에는 수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임금을 한 30% 올려주는 게 맞는데 네. 한 5%만 올려주고 25%는 지들끼리 쓱싹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의심이 간다면 좀 파업하는 거 뭐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들끼리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협동조합이 조합이 있다. 조합원들끼리 쓱싹하려고 한다 얘기죠. 아니지. 뭐 이사들끼리 이사들끼리 쓱싹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예. 여하튼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그러나 조합의 지금 국장이나 혹은 이사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전 출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분이 이렇게 나이가 20대 30대인데 어떻게 출마하느냐. 우리 미래협동조합은 30대가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러나셨지만은 이재정 전 이사가 저기 미래협동조합 이사가 됐을 때는 만 39세. 만 39세였습니다. 네, 1974년생이시니까 2013년에 이사가 되셨죠. 이사 출마 조건에 연령 제한 없습니다. 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10살짜리도 출마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상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죠.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입후보 자격이 안 되나? 그렇죠. 입후보 자격에 그 민법이 규정한 그 성년이 있습니다. 돼야 됩니까? 그렇죠. 예. 피성년 후견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되니까 3살짜리는 죄송합니다. 안 되고.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여하튼 예. 예, 그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할수 거죠. 있다 그런 취지고 그래서 많이 출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출마를 해서 잘 돼야 저도 이사장을 물러날 수가 있지. 아니 저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저 이사진들 설치된다 이사장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선언할게요. 기자회견에서 미래협동조합 이사장 물러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외로 갈 거예요. 저는 해외로 떠날 겁니다. 도피입니까? 예? 도피. 아니 그래 이거 해결이 돼야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에 성원시켜서 이사들 뽑고 후임 이사장 뽑으라 이 얘기죠. 그렇죠. 부임 이사장을 뽑아야 이사장을 그만을 둘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함정이에요. 예, 제가 미래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위상이 어떤지 좀 정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법적인 대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은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공석이 되면 2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고요.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적 기구인 거죠. 법으로 규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기구가 이사장, 감사, 이사회입니다. 3인 이상. 이사장도 이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관의 어떤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위원회에서 기초한 정관인데 이사장에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저는 뭐 의결권을 행사 대표할 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종이 백지장 한 장의 차이도 없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만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돼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사장에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냥 이사회를 주재하고, 총회가 성립되면 그 총회, 의장이 되는 어떤 사회자, 주재자, 의장의 위치일 뿐이지,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는 이사장, 저는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하러? 이사장? 욕은 욕대로 다 아니, 먹고. 그런 얘기 하면 또, 하지 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사들은 뭐 권한 있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권한은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 사회가. 왜냐면은, 이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남긴다면은, 그 돈을 쓰는 결정도 이 사회에 해야 되니까, 예. 뭐, 국물이 떨어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자원 관계 없는 얘기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없는 편이죠. 저는 그게, 그냥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사장 의결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인식시켜 드릴게요. 사무국에 와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네. 이사장 책상이나, 제 책상이나, 우리 홍성필 간사 책상이나 똑같습니다. 예. 칸막이 쳐져 있고요. 다만, 그게 좋아서 이사장 위치라고 해서 거기 가신 건 아니잖아요. 앉다 보니까 거기 가신 거지. 아니야. 어디 앉겠냐고 그래서 제일 구석지게 앉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한 거야.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사장 되시고 이제 임원이 되시면 임원실 내지는 이사장실이 있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사장실이 없다는 거. 근데 그리고 이게 참 이사장실은 없어도 되는데 예. 노조 사무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번 최근 사태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이제 출입
그 스티커도 바꾸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카페 지금은 굳이 한다면 카페 이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영업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이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여하튼 이제 대개 어느 정도 된 규모가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이제 따로 있고 심지어는 상근 직원까지 한 명 전임자 전임까지 예. 인정하는 이제 그런 추세인데 이제 제가 법으로 하면 이제 50명이 있을 때 타임오프라고 합니다. 네.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0시간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0.5명을 전임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노조위원장 임기다. 뭐 노조위원장을 전임자로 할 수도 있고 노조 사무국장을 전임자로 할 수도 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공보위원장을 전임자로 합니다. 노조위원장은 상근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50명이 조합원 수가 50명 되면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줍니다. 뭐냐면 6개월은 노조 전임자 회사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6개월은 회사 일을 하고 50명일 경우에 그렇죠. 그럼 100명이면 100명이면 한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노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게 최소한 100명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네. 법에 따라서 하려면은. 근데 뭐 저희는 아직 30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전임자를 둘 형편도 못 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 공간이 있었다면 이런 이제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사장실이 없다는 이사장실은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임원실도 없습니다. 예, 뭐 의자나 책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장은 꼭 뽑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법적 기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이게 미래협동조합이라서 뭐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렇죠. 법인의 형태가 협동조합일 뿐이지. 그렇죠. 예. 그 형태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하고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제고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예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즉 제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 행위가 제 이름으로 미래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 이름으로 행해져요. 지난번에 MBC가 이제 고소했을 때 사건 발생 시점은 이제 김성훈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제 김성훈이 됐지만 나중에 판결할 때는 이제 서영석 그죠? 그건 나쁜 얘기만 해. 예. 그게 이제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도 이사장이 어쨌든 모든 법률 행위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무슨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어디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주체는 미래협동조합이지만은 그 명의는 미래협동조합 이사장 대표자 명의 이름으로 됩니다. 근데 제가 그만뒀는데 후임자가 없으면은 이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사장 이제 저 한번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바뀌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죠. 예. 이제 조합 출범하고 이제 사무국에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사장이 뭐 어쨌든 넓게 보면 정치적 의미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사장 교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국가로 친다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바뀌죠. 뭐 정부 조직법도 바뀌고 이제 대통령한테는 그만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사장이 교체되면 어떤 일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일어나느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해야 됩니다. 마포구청에 신고한 통신판매 신고증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름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저희 계좌가 11개 갖고 있습니다. 뭐 출자금 계좌, 요새는 출자금 잘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사용료 계좌 11개 계좌 있습니다. 거기 은행마다 가서 또 다 바꿔야 됩니다. 또 법인카드가 이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발급돼 있거든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까지 이제 휴가 간 박미수 격리팀장입니다. 택시 타고 이제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면서 물론 뭐 그래서 이사장이 교체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무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의결권이었기 때문에 권한은 그만큼 물론 조율하고 이제 안건을 상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십사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8월 29일 날 우리 조합원들께서 저한테 불만 있는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출마를 하세요. 출마를 해서 이사장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 의결권 없다고 그러는데 또 이사장 역할에 의결권이 없다고 해서 또 전혀 발언하지 않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사장의 의견 다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은 제발 좀 이번에는 안 바뀌면 저 진짜 기자회견하고 외국으로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많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러면 보도자료만 돌리고 가야지. 뭐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사퇴가 그 대단한 일이라고 기자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조합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적재적소에 책임지는 그 모습을 못 보이는 이유가 이사장이 책임을 지려면은 후임 이사장이 반드시 이제 선임이 돼야 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네. 뭐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본인이 물러나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걱정돼서 그냥 계시는 거 아닐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번거로워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그래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8월 29일 날을 이제 해놨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조합원이 많아지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조합의 주도권이 조합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물론 생각. 지금 이사들이나 이사장도 조합원이시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초기에 이제 그렇죠. 준비의 단계에서 명망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재헌국회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사실은 추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굴러온 건데 이제 조합원 숫자가 10,000명을 지나 넘어서는 시점부터 이제는 진짜로 조합원들 중에서 이사로 출마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첫 단추가 이제 김정일 이사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에 저는 뭐 아주 많이 뽑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4명이 적당하다 해가지고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제 했는데 또 내년 정기총회에서 또 더 늘리면 됩니다. 이게 본질은 조합원들이 이사가 되고 그 조합원 이사들이 순수한 뭐 불순한 게 아니라 여하튼 과거 초창기처럼 뭐 외부 명망가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사가 되는 이 시대는 이제 저희 퇴임으로 종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료가 되고 조합원들이 이 미래협동조합을 끌고 가는 사실 그리고 한 2년 6개월 동안 이른바 좀 셀럽들 이름께나 있는 분들을 좀 영입하려고 가진 노력했죠. 근데 안 됐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벽을 쳐서 안 된 게 아니라고요. 안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안 오시겠다니까. 근데 저는 뭐 이번에 시민 공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여러 의견 내셨어요. 그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공식 입장에는 없지만 그냥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 전에 들었던 얘기는 이사회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외부에서 뭐 이사회를 구성해서 뭐 그 전까지는 이 중지하고 징계 절차라든가 조직 개편 이런 것도 다 중지하고 그때 가서 그 이사회가 꾸려져서 오면 그때 하자라는 그걸 내가 그걸 보고 이제 폭력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분들 중에서도 내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뭐 올바른 경영 운영을 위해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제도 그 기자회견장에 어떤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장도 회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오시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이사에 출마하시고 조합원들 평가를 받으셔서 이사가 되신 다음에 자기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조합 이사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벽을 치고 있고 뭐 아니 이제 막 가입해가지고 이사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토론회 저희 후보자 토론회 예상되거든요. 선관위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런 공방들도 오갈 거 아닙니까? 뭐 당신은 미디어협동조합에 언제 가입했고 왜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 오갈 수도 있고 아까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냐 안 하냐 그 사용료 문제요. 그것도 이제 후보자들 간에 뭐 토론회 과정에서 언제부터 납부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규정에는 뭐 조합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다. 뭐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토론회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이사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전 이사들도 출마할 수 있죠. 나 이재정 전 이사한테 출마를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예. 엊그제 이른바 징계위원회 때 법률 대리인으로 이재정 이사가 온 걸 보고 저는 진짜 뒤로 자빠질 뻔 했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은 다시 이사로 출마하셔서 다시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총회가 성립되려면 총회 구성원이죠. 법적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총회 그 소집 공고를 하면 안건은 올라가겠지만 임원 선거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총회 안건이고요. 한 가지 안건이 또 있습니다. 예.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인데 대의원 그 자격 상실 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관에 대의원들이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자격 상실을 심사해서 총회 그 심사 결정 의결 전에 7일 전에 이제 본인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그동안 이제 뭐 임시총회 총회에서 이렇게 몇 차례 있었는데 3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분들 그래서 매번 이제 총회 성원시킬 때 정족수가 되네 안 되네 막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저 총회가 무산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기해서 9일 뒤에 열린 적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이번 기회에 짚어보자라고 해서 대의원들, 조합원들도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상정이 되는 거죠, 안건이. 그렇죠. 안건을 상정해서 이분들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대의원들께서 의결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총회가 열릴 때마다 오시지 않았던 대의원들,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름만 걸치고 계신 대의원들을 차제에 이제 그래서 뭐 기준을 잡아가지고 네. 아니 정관대로 해야죠. 3회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그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대의원들께서 이제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든지 뭐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자격 상실을 의결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 소명도 들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서면으로 통보해 주니까 이제 그 안건이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하자라고 이사회에서는 의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그렇고 또 실제로 표결권을 갖고 계신 대의원들께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고 또 앞서서 한 2차례 이상 그 총회에 안 오신 대의원들께서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나중에는 나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격 상실할 수는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동안 내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대의원총회 못 갔는데 그럼 다음 정기총회나 그때는 나도 자격 상실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임시총회에 꼭 출석하셔서 성원도 해주시고 의결권도 행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이번에는 무난히 성원이 되리라고 일단 낙관을 해요. 근데 나는 항상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조상욱 장은 어려울 거다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제작 거부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시각 그 치열한 논쟁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왜냐하면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총회 안건까지 사무국에서 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얘기는 변명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요새 나오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일부 조합원 게 기승전 조상훈, 기승전 사무국 얘기하다가 결국은 조상훈 얘기하다가 기승전 이사장이 돼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죠. 참나. 어쨌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임원 선거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의원 자격 상실 심사의 건이 있는데 중요 안건이 이 2가지입니다. 의결 안건. 정기 총회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산 보고라 이런 게 이제 경영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은 있겠지만 의결 안건이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 안건이 끝나면은 저희가 마포구청을 대강당을 8월 29일 낮 12시부터 18시까지 대관했습니다. 장장 6시간이요. 물론 이제 앞에 1시간은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13시에 개의를 해서 임원 선거 그다음에 의결 안건 하나 더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그걸 빨리빨리 해주셔야 이후에 폐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결 안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폐 선언을 하시는 줄 알고 오해하신 조합원들께서 왜 끝내려고 하냐고 항의를 거칠게 하셨어요. 정기총회 때 이제 18시까지 딱 지키려고 의장이신 지금 이사장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조합에 그동안 지나온 일이나 이런 데서 대의원뿐만 아니라 또 조합원들 발언 기회도 드리고
이번에는 시간 충분히 남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대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많이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 500석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 예. 앞에 1층, 2층 나눠져 있으니까 굳이 나눈다면 대의원들 좀 앞쪽에 앉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총회 준비하면서 드는 얘기지만 요번에는 이제 그 대의원들을 앉으실 때 지역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어요. 왜 또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아니, 겁니까? 이제 저 전국체전 하면 강원도 대표 선수단에 딱 모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쿱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